안녕하세요. 6학년 4회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구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점, 그리고 지구촌 갈등,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히 요즘에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런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 그리고 나라 내의 갈등, 이런 것들이 모두 지구촌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단어들 바로 봐야 되겠죠. 핵심 단어 당연히 지구촌 갈등 들어갈 거고요. 그냥 갈등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영토, 자원, 종교, 언어, 민족, 역사, 정치, 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핵심은 지구촌 갈등이 되겠습니다. 그죠? 지구촌 갈등. 요게 지구촌 내에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나라 내에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지구촌 갈등들이 있고 그 사례를 통해서 그 원인과 또 그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 정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리.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죠? 전쟁에 대한 공포라든가, 그 다음에 국방비가 증가한다든가, 이산가족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리고 통일한 이후에 경제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까지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노력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노력도 있었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노력도 우리는 하고 있었죠. 그럼 본격적으로 지구촌 갈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지구촌 갈등으로서 대표될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사진만 봐도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 탱크를 통해서 포격하는 장면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 어떤 병사가 여유롭게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엄청난 폐허들이 지금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이 마을에 살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고 그 마을을 보면 역시 모든 것이 다 부서져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서 있는데요. 아마 이 사람 또한 이 집의 원래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은 다 무너져 있고 주변에 봐도 이게 마을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역시 나머지 사진들도 군인들과 폐허가 된 마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합뉴스나 국제뉴스와 같이 다양한 신문에서 선생님이 이런 사진들을 가져왔었는데요. 이렇게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전쟁들은 정말 갈등들 중에서도 갈등이라고 해도 사실 그냥 외교적인 갈등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전쟁까지 비화되는 것은 사실 막아야겠죠. 그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당연히 많은 생명들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선생님하고 살펴볼까요? 사실 러시아라는 나라는 여기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아까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죠. 근데 이 나라는 옛날에는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원래 소련이었다가 러시아로 바뀐 게 아니고요. 원래는 러시아가 그대로 있었어요. 원래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남에 따라서 러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을 합쳐서 공산주의자들의 연맹국가, 즉 소비에트 연맹이라는 그 나라가 만들어져요. 즉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을 이어서 소비에트 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나라들 합친 이름이 소비에트 연맹, 그래서 줄여서 소련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없어지고 소련이 생긴 게 아니라 러시아랑 여러 나라들이 합쳐져서 러시아 중심으로 합쳐져서 소련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는 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합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합쳐져 있던 나라들이 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때 있고 폴란드도 사실 거의 합쳐져 있었고 독일의 반 정도도 그랬고요. 체코 그리고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까지 이 발칸반도의 대부분의 나라까지 다 소련이 가지고 가 있었어요. 물론 여기 발칸반도 요 나라들은 완벽하게 들어와 있던 건 아니고요. 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요 나라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죠. 이만큼이 사실은 러시아가 소련이라는 큰 연맹을 만들면서 본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후에 소련이 해체가 돼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서 소련으로 엮여져 있던 이 나라들이 다 독립되어 버리는 거죠.
사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유지될 때도 러시아와 같이 이제 소련으로 묶어져 있던 나라들이 평등했던 건 아니에요. 평등했던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소련 입장에서는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이 다 평등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중심으로 엮여져 있다. 마치 러시아가 거의 점령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자,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볼게요. 러시아 입장을 볼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잖아요. 모스크바면 유럽 쪽에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러시아는 그 당시에 소련인 상태일 때는 이 서쪽 영토가 크게 넓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크게 넓게 되어 있었죠. 이 나라들을 모두 연합해서 소련이라는 국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와 항상 경쟁하던 나라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또 바다 건너 미국 등이었거든요. 미국이 엄청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영국과 특히 대립관계였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고 난 뒤에는 러시아, 즉 소련으로 엮여 있을 당시였죠. 소련은 미국과 양대 강국으로서 냉전 시대를 이끌어 왔었죠. 그죠? 소련이 이렇게 많은 영토를 구가하고 있으면서 점점 서쪽으로 소련의 영토를 넓혀 나가려고 했을 때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나토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나토 군사 동맹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등 요 나라들이 나토를 성립해서 이 소련을 견제하고 막았던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러시아나 수많은 나라들로 다시 흩어집니다. 다시 흩어져요. 그러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옛날에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요만큼의 자기 땅으로 돌아가요. 우크라이나 이렇게 빼고. 자, 그러면 이 나라들 원래 소련의 나라였던 나라들은 소련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라가 마치 독립이 된 것처럼 되어버렸죠. 그죠? 그냥 독립이라고 치겠습니다. 실제로 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소련이라는 테둘레 안에 있다가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와 수많은 나라들로 쪼개지면서 이제 이 나라들이 독립하게 된 거죠. 그럼 얘네들이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러시아의 반대편인 나토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빨간색 나라들. 요 나라들이 옛날에는 소련과 가까웠거나 소련 내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나토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가 자기 앞에까지 불어닥친 거죠. 아까 전에 여기가 모스크바 수도라고 했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가 점점 동쪽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자기 앞에까지. 소련이 안 그래도 붕괴되어서 불안한데 이 나토가 자기 수도 앞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까지 가입하게 되면 정말 이 모스크바까지는 정말 근거리거든요. 바로 앞까지 이제 나토군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크라이나를 그냥 잡아먹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잡아먹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이것이 지금 러시아가 바라는 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그러니까 소련 옛날에 소련과 나토, 미국, 영국 중심의 나토가 이제 서로 대립하다가 소련이 무너졌는데 이후에 소련에 속해 있던 여러 유럽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점점 나토가 동쪽으로 이동해 오는 불안함을 느꼈고,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를 막고 우크라이나의 일부 땅이라도 얻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이유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련 시절, 그 다음에 그 소련이 해체되고 나는 그 과정, 그리고 독립된 그 나라들이 나토로 넘어가는 그 과정, 이 모든 것은 사실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냉전 시대부터 생겨난 나토라는 군사 동맹의
대항하는 과정,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고 그 소련이 다시 소련의 일부 국가가 나토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낀 러시아의 불안감 같은 것, 이런 역사에 의해 가지고 이 전쟁은 일어났다. 그리고 러시아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는 것도 맞고, 뭐 잘하면 우크라이나의 일부라도 땅을 뺏어서 더 자기 본국의 안전을 도모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토적인 문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원인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러시아는 시베리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가스들이 생산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나라 주변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러시아의 시베리아 쪽에서 가스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베리아가 요쪽에 있어요. 요쪽 동쪽에 있고, 그럼 여기서 가스가 만들어지면 이 가스를 어디로 보내냐면 유럽 쪽으로 보내요. 유럽에는 많은 산업들이 모여있는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산업들이 모여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도 있죠. 그래서 이 가스를 에너지로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 가스를 원료로 해서 산업도 돌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난방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즉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가스를 바탕으로 이들이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SBS로부터 이제 사진을 받아왔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요 선들이 있죠, 선들. 이 선들이 뭐냐면 가스 송유관입니다. 즉 가스가 지나가는 관이에요. 보면 결국엔 독일 쪽으로 많이 가고요. 핀란드 쪽으로도 좀 가고 있죠. 독일이 특히 많이 그 러시아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검은 선이 송유관이라고 했죠. 가다 보면 점점 어디로 갑니까?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고 있죠. 즉 우크라이나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여기 있거든요. 즉 러시아의 여러 송유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모여서 다시 유럽으로 뻗어나가요. 다시 한 번 더, 러시아 시베리아에 있던 송유관이 가스가 송유관을 타고 어디로 우선 모인다? 우크라이나에 모였다가 유럽 각지로, 특히 독일 쪽으로 많이 퍼져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소련 일대는 우크라이나 역시도 뭐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러시아와 한 영토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스관이, 그러니까 송유관이 우크라이나에 집결 모였다가 다시 유럽으로 뻗어나간다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는 우크라이나가 따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지나는 이 송유관이 매우 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만약 또 우크라이나가 아까 전에 원하던 대로 나토에 가입하게 돼버리면 이 송유관 역시도 나토의 관리하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즉 러시아는 가스의 원활한 판매, 이런 것도 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에 관한 것도, 가스라고 대표되는 이 자원에 관한 것도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사, 그리고 그에 따른 영토, 그리고 일부 자원의 문제로 우리 전쟁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어서 더 이상 많은 인명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지구촌 갈등이라고 했을 때 지금도 진행 중이고 또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져온 건 지금 선생님이 대충 생각해도 한 50년, 60년 정도는 이어져 왔던 갈등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있죠. 지금 뭐 하는 장면 같으세요? 조금 피서온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들 지금 시야가 이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뭐
큰 구경이 났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느긋하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도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망원경까지 가져와서 보고 있고 뭐 바지에 손을 넣고 이렇게 편하게 뭔가를 어쨌든 구경하는 느낌이죠, 그죠? 자유롭게 구경하는 느낌이에요. 도대체 뭘 구경할까요? 네, 폭격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가자 지구나 이런 것 같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따로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폭격을 쏘는데 그거 구경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탄 같은 걸 던지거나 미사일 같은 걸 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겠죠, 그죠? 그걸 구경 온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면 정말 무슨 영화 관람하듯이 왔는데 그걸 사람 죽이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학생 여러분들은 이거 혹시 이제 폭격하고 이런 거 반대하려고 가서 시위하거나 이런 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딜 봐서 폭격에 반대하는 모습입니까? 그죠? 손 이제 바지에 찔러 넣고 구경하고 있고 많은 걸 구경하고 있고 이 소파 갖다 놓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그죠? 이거는 타인의 고통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이제 어떻게 오게 되었냐?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은 지금 중동 지방입니다. 중동 지방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 옛날에 2차 세계대전쯤에는 여기가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체를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옛날 언제적이라고 보냐면 성서 있잖아요. 성서. 혹시 기독교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친구들은 성서 알 거예요. 성서가 거의 뭐 2000년 이전에 만들어졌던 경전 아닙니까? 그죠? 3000년 전, 4000년 전까지 올라가나요?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도 하고 신의 말씀도 기록하는 그런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전이 만들어질 쯤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이죠. 우리 고조선 이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인들이 여기 잠시 살았고, 물론 그들이 삶의 터전이었어요. 여기가 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이후에 로마도 겹치고 이슬람도 겹치고 수많은 민족들이 여기에다가 살고 지나가다 하다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땅이었어요. 여기에 간격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최소 2000년에서 최대 3000년까지도 차이가 나요. 정말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국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땅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퍼져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심각하게 탄압했다. 이거 들어봤어요? 유대인 학살 이런 거 들어봤나요? 이때 이 유대인이 바로 이스라엘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외국에서는 조선 사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고려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은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인 즉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서 몇천 년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도 나라를 가져야겠다. 어디에 나라를 세우지 하며 곰곰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인들이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가 없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축적하거든요. 나라가 없으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해서 많은 돈들을 축적하고 있었어요. 영국은 그때 독일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돈이 필요했었죠. 많은 돈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가가지고 그 벨푸어 선언이라는 것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이 땅이 너희들 몇천 년 전에 너희 땅이었다며,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이 끝나면 너희 나라를 세워주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영국을 좀 지원해줘. 안 그래도 우리 적인 독일이 너희 민족들 많이 학살했다며, 우리 많이 도와주면 내가 요 땅에 너희 나라를 세우게 해줄게 라고 이스라엘인들, 즉 유대인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벨푸어 선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와, 영국만 도우면, 안 그래도 독일 너무 미웠는데 영국만 도우면 독일도 물리치고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영국을 지원해줘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살았냐? 그럼 빈 땅이었으면 영국이 마음대로 줘도 되죠. 하지만 영국이 지배하에 있었지만 여기에는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벨푸어 선언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데 니들이 나라를 세우게 해줄게 라고 영국인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지배하고는 있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긴 장면이 나옵니다. 영국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또 찾아가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 영국을 도와주면 지원을 팍팍팍 해주면 내가 전쟁 끝나면 여기서 내가 물러나고 이 땅에 너희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맹마은 선언을 해요. 자, 이해가 되세요? 벨푸어 선언은 이 땅에다가 우리 영국을, 유대인들에게 가서 우리 영국을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땅에다가 너희들의 나라를, 이스라엘 너희들의 나라를 세우게 해줄게 라고 했던 게 벨푸어 선언. 또 팔레스타인에게 가서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면 똑같은 이 땅에 너희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팔레스타인인들한테 얘기했던 게 맹마은 선언. 즉 같은 땅을 두고 두 민족에게 동시에 약속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이스라엘인들은 당연히 영국인들의 말을 믿고 이제 이 땅으로 마구마구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들이 뭐 외치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세우자. 더 이상 핍박받지 말자. 그래서 막 넘어와요. 근데 팔레스타인인들 입장에서는 영국인들이 전쟁 끝나면 우리나라 세우게 해준다고 했는데 니들은 뭐야?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랑 팔레스타인인이랑 서로 나는 영국이 우리나라 세워주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 영국이 내한테 나라 세워주기로 했는데 하고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이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이 두 민족은 누구한테 항의를 하겠어요? 당연히 영국한테 항의를 하겠죠. 그래서 두 민족 다 영국한테 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영국은 난 몰라 하고 가버려요. 니들 알아서 해 하고 얘들은 군대 빼서 가버린 거죠. 어떤 정리도 안 해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영국은 중간에서 이중 약속을 했던 영국은 가버렸고 이제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들만 남은 거예요. 자, 둘이서 같이 살 것도 한번 모색은 해봤어요. 모색은 해봤는데 우선 몇천 년간 떨어져 섰던 사람들인데 민족이 우선 다르죠. 그 다음에 언어도 다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종교도 너무 달랐어요.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이슬람교거든요. 이스라엘은 유대교, 그래서 유대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두 종교 모두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던 종교들이에요. 몇천 년간 싸웠어요. 그런데 이런 서로 앙숙인 종교를 가진 애들이, 서로 민족도 다른 애들이 갑자기 만나가지고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겠어요? 바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 몰아내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땅에서 빠져나가자 주변에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이거 무슨 일이야 해서 또 이들은 또 이슬람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형제들을 도와주자 해가지고 얘네들이 모두 뺑뺑 둘러싸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또 전쟁을 벌여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영토를 확고하게 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 서안지구라고 보이죠. 서안지구라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가자지구라고 보이죠. 가자지구 여기에다가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넣어버리고 여기서
말이 좋아서 자치지 못 넘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여기를 포함해서 자기 나라들을 선언하고 주변의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를 차례대로 무찌르고 자기 나라를 인정받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장면 있죠. 폭격. 이건 뭐냐? 이스라엘인들이 끊임없이 이들을 탄압해요. 말이 좋아서 이 자치령으로 해서 줬다고는 하지만 여기 가자지구, 서한지구에 자기 이스라엘인들은 여기서 살게 해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못 넘어오게 해요. 못 넘어오게 하고 툭하면 가자지구 사람들이나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니까 또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발하면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또 그걸 구경 가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의 갈등은 기본적으로는 이 땅에 대한 갈등이었죠. 누가 얼만큼의 영토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느냐. 즉 영토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벨푸어 선언, 맥마흔 선언처럼 영국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계약을 해버리고 여기서 있었던 전쟁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의 원인도 둘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족이 다르죠. 그래서 민족이 다르다는 점에서의 갈등, 그리고 종교가 달라서의 갈등도 물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은 영토, 역사, 민족, 종교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갈등이 구성되어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갈등으로 가볼까요? 나이지리아 갈등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또 영국이에요. 자, 우리 지구촌 갈등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사실 이 영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 선생님이 영국을 특별히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싫어하는 건 아닌데 수많은 갈등들의 시작이 사실 영국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영국으로 독립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나이지리아 영토거든요. 가누리족, 하우사, 폴라니, 구아리, 티프, 참바, 누베, 요루바, 이조, 이비비오족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다 뭉쳐져서 나이지리아가 된 거예요. 이게 잘 돌아갈까요, 나라가?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나라가 세워졌는데 우리나라에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이런 애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잘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민족끼리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협력도 있겠지만 갈등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솔직히 일본하고 갈등 많았잖아요. 최근에 또 중국하고 또 다툼도 좀 실제로 전쟁 벌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전 역사에서는 중국과 싸운 적도 많고요. 민족들끼리 같이 있으면 갈등이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얘네들도 갈등이 다 있었겠죠. 이거를 강제로 영국이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 독립하고 자기는 가버렸어요. 독립도 되게 영국들이나 이런 나라들은 인류애가 어쩌고 이런 말들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기네들 이기긴 이겼지만 세계대전을 벌이면서 수많은 산업들이 무너지고 자기네들도 돈이 없었던 거예요. 즉 식민지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거 그냥 독립시켜 주거든요.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도 이제 막 했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식민지야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던져주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처음에 영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을 때는 어찌어찌 영국의 통제 하에서 이 다양한 민족들이 어떻게든 버티면서 이제 한 나라로 있었는데요. 던져놓고 가보니까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누가 정부를 세울 건지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의 민족은 절대로 대통령이 나서야 안 돼. 우리 민족이 나와야 돼. 우리 민족은 저 민족하고는 절대 같이 못 살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더 슬픈 사실은 얘네들이 또 종교도 또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갈등이 역사적으로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나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나 수많은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이 애들이 종교도 다 다르고 민족도 다 다르고 또 이해관계도 다 다르고 갈등도 서로 다 달라요. 심지어 언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 다른 애들, 민족도 다 다른 애들, 종교도 다 다른 애들끼리 뒤에 섞여 놓아서 독립시켜버리니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민족이 서로 다른 애들끼리 묶어놨냐. 사실 하나하나 나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하우사 나라, 카누리 나라, 뭐 참바 나라 이렇게 버렸으면 자기네들끼리 내전은 사실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라끼리 전쟁은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내전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프리카 봐보세요. 아프리카의 국경선인데요, 좀 특이한 내용 없나요? 특이한 거, 딱 봐도 특이한 거. 선생님이 특이한 거 좀 힌트를 줘볼까요? 자, 특이한 집 찾아내셨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국경인데 직선이야.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 국경이라 하면 우리나라 국경 잘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선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북한 쪽, 사실 북한 땅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헌법에 돼 있어요. 이제 북한과 중국의 경계는 압록강과 두만강이죠. 즉 대부분의 국경은 강이나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강이 직선으로 나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직선이란 말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아프리카의 국경은 사람이 그었어요. 직선으로 쭉쭉 그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영토가 생겼다고 하면 그기가 참 어렵잖아요. 영토라는 게 고대 이제 전쟁을 벌여가면서 자기가 넓히고 쪼그러들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연 지물을 기본 선으로 해서 이렇게 자로 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누가 그었냐? 바로 강대국들이 그었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의 수많은 큰 영토를 자기네들끼리 짜갈라 먹으려고. 그러니까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제 제국주의라고 해서 다른 나라를 잡아먹는, 그래서 땅을 넓히는 이러한 행태를 19세기, 20세기 요렇게 많이 벌였었는데요. 이때 아프리카는 특별히 나라라고 할 만큼의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물론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은 있긴 했었는데 지중해 지역 요 정도의 나라가 좀 있었고 여기 좀 나라가 있었지, 요 아프리카 내부에는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그 짜갈려져 있는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민족으로 짜갈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민족 표시예요. 민족 표시. 그러니까 나라가 크게 없었는데 이때 이 베를린 회의라는 곳에서 유럽의 여러 강대국들이 모여서 지도를 펴요. 그리고 자, 여기 그어줄게. 쭉 그어서 쭉 그어서 요거는 프랑스 니 거, 프랑스 거. 파란 거 요거는 영국 거. 녹색은 독일 거. 이런 식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의 아프리카를 자기네들이 자들고 와서 지도에다가 쭉쭉쭉쭉 그어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자기들이 꿀꺽꿀꺽 삼켜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지도 않고 민족이 어떻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이 그냥 쭉 그어서 야, 요까지 독일, 프랑스 네가 먹어. 여기는 영국 내가 먹는다.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그어가지고 요거는 영국 요것도 내 거다. 요거는 벨기에 걸로 하자. 요거는 벨기에 걸로 하고 막 지들이 자대해서 끈 거죠. 물론 여기 프랑스 내에서도 이렇게 안에 좀 더 그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또 쭉쭉쭉쭉 끄고 이랬어요. 즉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영토는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먹으려고 자대고 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경선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라들이 독립이 될 때는 이 덩어리 전체가 독립이 된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내에서도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이 내에서도 자대로 쭉쭉쭉쭉 그어가지고 관리하기 편하게 나라를 쫙쫙쫙 만들었죠. 이 만들 때 여기에 세세하게 짜갈려져 있는 이 민족들이나 언어라든지 문화를 고려했느냐? 아니요. 자기 그냥 관리하기 편하게 쭉쭉 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여기 잘 보면은 요렇게 모로코 보이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프랑스가 관리 더 잘 되게 이렇게 안에서 또 잘랐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잘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또 이렇게 잘려져 있죠. 그렇게 해서 이집트와 수단이 잘려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언어, 민족과 언어, 종교 등을 다 무시하고 제국주의, 유럽의 제국주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편하게 민족들을 다 무시하고 선을 그어가면서 나라를 차지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독립시킬 때도 민족들 고려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 관리하던 그 선 그대로 독립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 내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욱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영국이나 제국주의자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막 긋다 보니까 여기에 한 7, 8개 민족들이 막 섞여 있네. 그럼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하다가 야 거기 너희 A 민족 니들이 여기 대빵해. 내가 니들 통치하지만 사람도 좋고 우리는 관리할 때도 넣어보니까 너희 A 민족이 나머지 B, C, D, E, F 민족들 니가 관리해 하면서 권한을 줘버려요. 그러면 독립되고 나면 A 민족을 제외한 B, C, D, E, F 민족은 어떻게 생각해요? A 민족이 영국의 앞잡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우르르 가서 A 민족과 철저히 탄압하고, 또 A 민족이 힘을 얻었을 때는 또 다른 민족을 또 탄압하고, 이런 복수의 연결고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즉 아프리카의 갈등의 상당수는 옛날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 민족들이 스스로 나라를 세우게 두지 않고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해먹기 위해서 민족 무시하고 나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심한 애들이 바로 영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또 이런 갈등도 있습니다. 메콩강 갈등이에요. 메콩강 갈등. 여기 중국입니다. 여기 중국. 중국인데 중국에서 시작된 강이 하나 있어요. 이 강이 흘러 갑니다. 흘러 가서 어디로 가냐? 라오스 거쳤다가 타이를 국경으로 했다가 캄보디아로 쭉 흘러가죠. 이 메콩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라오스, 캄보디아, 타이, 베트남도 일부 있긴 한데 베트남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네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농사가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농사가 엄청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따뜻한 기후, 엄청 뜨겁죠, 그죠? 열대 기후니까 따뜻하고, 또 뭐냐면 메콩강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물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중국이 댐을 막 설치하죠.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강 하나를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설치를 해요. 그럼 이 중에 하나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강의 물이 내려가지 않죠. 그러면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이런 나라는 다 특히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직격탄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을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메콩강 내가 이 홍수나 만들 것 같아서 내가 만든 거야. 고 동남아시아 특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애들은 이건 농업수인데 이건 절대 안 된다 하고 대립이 격화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물론 중국도 약간 그런 생각은 있을 겁니다. 이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잘 관리하려면 여기에 댐을 만들어줘서 자원에 의해서 물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얘네들 관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메콩강 댐에 관련된 내용은 자원과 관련이 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배우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나이지리아 내전, 메콩강 갈등들은 어떤 원인들이 있었나요? 우크라이나는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역사, 영토, 자원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는 역사, 그 다음에 영토, 그리고 종교, 언어, 인종, 민족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요. 나이지리아도 역시 그럴 거고요. 메콩강 갈등도 자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사실 지구촌 갈등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다들 풀어왔겠죠. 자, 1번 문제.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 갈등과 아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뽑아보라 입니다. 물론 역사, 언어, 인종도 이 원인이 넓게 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메콩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들도 사실 이 갈등의 한 이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을 찾잖아요. 가장 직접적인 것 역시 메콩강이라는 자원 때문이죠. 자원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갈등을 지금 빚고 있다. 자, 2번 문제. 이 나이지리아 갈등입니다. 나이지리아 내전과 갈등은 이유가 뭐냐? 인데 이 이유가 틀린 것을 고르라는 거죠.
민족이 협력하지 않아서 다양하죠. 근데 뭐 여기서 이런 비난을 하면 됩니다. 왜 협력을 하지 않고 뭐 협력하면 될 것을 이런 건 아니에요. 협력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우리도 사실 뭐 일본하고 협력하면 되지라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갈등이 몇 개인데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협력하지 않아서 맞죠. 협력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에 의한 식민 지배 때문 맞죠. 영국이 이렇게 짬뽕을 시켜놓고 독립시켜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되죠. 각 민족이 믿는 미안합니다. 정교가 아니고 종교죠. 종교가 달라서 맞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죠. 불안정하니까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두 문제만 우선 살펴봤는데요. 그럼 핵심 단어 한번 보죠. 지구촌 갈등, 갈등이 되어 있지만 지구촌 갈등은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영토, 자원, 종교, 언어, 민족, 역사, 정치, 원인까지 쭉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구촌 갈등이고 이 지구촌 갈등은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런 지구촌 갈등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